이거 여기에서 한 5% 7% 퀀텀 점프를 해야 돼요. 김문수 후보는 예. 단일화 없이도 이길 수 있겠는데 이러면서 완전히 이제 민주당은 혼비백산 상태가 돼야 돼요.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예상 득표를 언급하지 말고 낙승 압승 언급하지 말아라. 섣부른 낙관이 투표를 하라고 오만하면 역결집으로 이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이른바 부자 몸조심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제 선거에서 지금 남아 있는 건 사실상 뭐 이제 토론하고 또 이제 유세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전에 했던 발언 가지고도 문제가 돼. 지금 120원 커피가 지금 엄청 또 뜨거워졌죠. 뜨거워졌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호텔 예. 노쇼.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러면 뭐 다른 관계자들이 아니면 이재명 후보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에서는 최대한 발언을 이제 조심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 물론 가장 조심해야 되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겠죠.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이재명 후보야 유세장에 가면은 그게 안 될 거예요. 분위기 때문에. 예.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후보야 뭐라고 하더라도 뭘 말을 못 할 거예요. 아마 주변에서. 네. 그냥 뭐 지나가는 말로 조금만 좀 조심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겠죠. 예, 예의 없다고 할 그런데 수 이제 있으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김문수 의원인가 이름이 똑같아요. 네. 김문수 의원 맞죠, 그죠? 순천 쪽에. 그렇죠. 예. 발언 잘못했다가 바로 그 선거단에서의 보직이 또 없어져 버리는가 그랬죠, 그죠? 네, 예. 이제 관계자들이 만약에 말 잘못하면은 바로 이제 조치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기회가 왔다. 기회라기보다는 뭐 다 잡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놓치면 안 된다. 그게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에서 말 그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저희가 짧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저희가 지지율 관련해서도 짧게 좀 분석 좀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지지율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두 가지 여론조사 수치를 들고 왔는데 일단 유시스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18일부터 19일까지 조사한 결과에서 이재명 50.6, 김문수 39.3, 이준석 6.3% 이렇게 각자 나타났습니다.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2주 전보다는 4.3%포인트 하락을 했고 김문수 후보는 2.3%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6.6%포인트가 줄었습니다. 또 토론회 이후죠. 그러니까 아까 에이스 리서치 조사는 18일에서 19일 그러니까 하루만 토론회 이후였고 그 에브리 리서치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토론회 이후인 19일에 조사가 됐는데 여기서는 이재명 46, 김문수 41.6, 이준석 8.5%를 기록했습니다. 토론회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 할지 아니면 이 조사가 좀 유난히 잘 나온 건지. 저는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4대 4대 2로 보시면 돼요. 442. 예. 442가 뭐냐면은 일단은 진영 간 대결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4, 또 국민의힘이 4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김문수 후보는 보수가 결집될 것까지는 결집이 된 거예요. 40이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이제 20에서 이 20이 이제 이른바 양자 대결 구도가 지금 사실은 기본 베이스는 양자 대결이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제 이준석 후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여기에서 나머지 남은 20에서 한 6, 7 정도를 가져가는 거예요. 예. 6을 가져갔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14에서 끌어와야 돼요. 근데 지금 14에서 거의 10 가까이는 어디에 가 있느냐? 예. 이재명이 가 있죠. 아하. 그래서 이재명이 50인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네. 지금 남아있는 선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50대 40이에요. 지금 50대 40이에요. 50대 40. 근데 이준석 후보는 생각하지 마요.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50대 40인데 지금 이 50에 있는 5를 가져왔다.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든 가져왔다. 이게 지금 이게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45가 되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예. 집중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자 이재명 후보 50이 5가 빠지면 얼마가 돼요? 45죠. 네. 그 5를 김문수 후보가 가져왔다. 어떻게 돼요? 45죠. 45가 돼요. 그럼 둘이 똑같아지는 예, 거예요. 예. 아니 그 말은 쉬운데 이제 그 거기까지 가는 그러니까 과정이 예. 제 말이. 근데 지금 5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김문수 후보가 훨씬 더 파격적이어야 돼. 네. 지금 그냥 막 아. 경기도를 열심히 다니는 건 오케이. 제가 경기도 다니라고 예. 했잖아요. 그 말씀하신 제가 대로 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난 이후에는 지금 네. 이재명 후보도 전부 경기도야. 예. 제 말 한마디에 전부 경기도로 왔잖아요.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니 이재명 후보도 경기도예요. 다 네. 경기도예요. 예. 이준석도 경기도야. 네. 이게 이제 말 한마디에 우리 캐비넷에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데
두 번째는 제가 지금 말한 거를 지금 김문수 후보가 실천 안 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영업 잡아야 된다. 그렇죠. 자영업자. 두 번째는 뭐라고 블루컬러. 얘기했어요? 예. 블루칼라 노동자 예. 잡아야 된다. 예. 세 번째는 뭐 얘기했어요? 40대 여성 잡아야 된다. 이걸 해야 돼요. 예. 파격적인 거. 그러니까 이제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애를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설란영 여사가 아무래도 경쟁력이 있지. 그러니까 이걸 또 배우자도 중요하잖아요. 공인이잖아요. 네. 이걸 딱 대결 붙여보면 완펀치로 설란영이 이길 것 같거든. 예. 아니 그래서 그건 전략상 좋아요. 아 근데, 좋았던 것 같아. 근데 그걸 받아주겠어요? 음. 민주당도 뻔히 아는데 설란영 성인 걸 아는 거야. 예. 민주당인들 모르겠어요? 그럼 절대 그 민주당 안 받아들일 카드지. 그러니까 안 받아들일 카드를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어쩔 수 없이 휘청거리게 만들 수 있는 건 결국 자영업, 그 다음에 블루칼라, 그 다음에 40대 여성, 또 하나 선거라는 것은 네거티브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맡아도. 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꼼짝 못하고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근거를 가지고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령 뭐 민주당에서 뭐 지기현 판사 이야기하는 거는 나는 이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는 볼 때 치명적인 건 이런 거예요. 가령 지기현 판사가 이건 지기현 판사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예. 겁니다. 근데 가령 뭐 접대받았다는 것은 접대의 핵심은 뭐예요? 여성이 나와야 되죠. 술이 나와야 되죠. 예. 뭐 돈을 찔러주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예. 하나도 없잖아요. 남자와의 사실은. 어깨 동무가 나왔잖아요. 그 프레임 바꿔. 브로맨스야. 이거 브로맨스예요. 동창회야. 너 왜 삼겹살 아니고 이런 데 갔어? 이런 걸로 프레임을 또 바꾸려고 하는 동창회예요. 거죠. 예. 이거는 뭔 소리야? 아니 송혜야 누가 아니 룸살롱 가서 누가 사진 찍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다시 얘기가 돌아가서 상대방을 휘청거리게 만들 때 상대방을 뻗어버릴 수밖에 없게 만들 때는 결정적인 치명타 카운트 펀치가 나와야 돼요. 예. 어퍼컷이 나와야 돼요. 예. 그거는 꼼짝도 못하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수집이 돼 있어야죠. 그럼 다시 우리가 이제 돌아가서 뭐 블루 컬러 아까 이제 40대 여성 그렇지.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그 자영업자 얘기했잖아요. 이거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내가 다 해줘야 돼요. 아니 좀 해주고 가시죠. 아니 그거는 내가 그런 걸 제가 지금 그런 걸 해줘 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자생력이 있어야 된다. 자생력 있어야 된다. 근데 이야기는 계속 했는데 그걸 별로 받아들이지는 않아. 기등으로 들어요. 에이 쟤가 뭘 알아? 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네가 배추도사지 뭐 네가 무슨 뭐 당을 뭐 네가 똑똑한 사람들 많아. 우리한테는 한동훈도 있고 한덕수도 있고 나경원도 있고 이러면 내가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이따 선대위원장 오시니까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정현 전 대표도 예전에 막 잠바떼기 들고 해서 대표된 거 아니에요. 제가 잠바떼기 들고서 이렇게 대표된다 누가 안 밀어주고 어떻게 할 거예요 하면서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매우 예리해야 돼요. 예. 지금은 코미디가 아니라 전극이 필요해요. 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배추도사에 뭐 몸에 위트가 100인 사람이니까 제가 그렇게 하지만 이동재도. 근데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이거는 제가 일종의 넛질을 하는 거예요. 이 네. 핵심은 국민의힘이 하고 캠프가 해야죠. 밤을 새고 오죽했으면 이준석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 컨설팅을 받으라고. 지금 뭐 민주당은 얼마나 컨설팅을 받고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13일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네. 13일이 남아있으면 이거는 지구 역사가 12번도 더 바뀌어요. 아 충분히 지금 뒤엎을 수 있다. 지구 역사가 12번도 더 바뀌는 아니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구 역사가 12번도 더 바뀌는데 뭐 한국의 선거쯤이야 이거는 뭐 5만 번 7만 번 바뀌는 거죠. 근데 네.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지 가만히 아무것도 없이 변하는 거 없이는 안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예.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거 답은 국민의힘이 내고 후보 캠프에서 내야 돼요. 굉장히 파격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2차 토론과 3차 토론인데 3차 토론까지 가면 이거 거의 끝나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2차 토론에서 수를 내야 돼요. 이거 토론 2시간이 선거를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토론 2시간이 1시간에 100만 표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지난 토론에서 많이 움직였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극단적으로 말씀하시죠.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실천이 됐냐? 네. 별 실천된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게 돼야 바뀌는 거죠. 토론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 맥락에서
짜잔하고 뭔가 나와야 되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토론에서는 상대방이 오히려 당황할 수밖에 없고 본인은 엄청 여유가 있어야 돼요. 뭐 이런 것까지 제가 뭐 다 잘하고 있는데 뭐 제가 뭐 다 잘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다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제가 끊임없이 뭐 30년 이상을 데이터를 분석해 온 사람이니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결과적으로는 어디에 찬스가 있느냐 남아 있느냐 그 찬스를 노려서 거기다 모든 에너지를 붓고 거기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찬스가 안 생기는 곳에 아무리 구멍을 석유가 안 나올 곳에 구멍을 뚫으면 뭐합니까? 금이 안 나올 곳을 파면 뭐합니까? 네. 나올 곳을 파야죠. 그러면 우리 이제 단일화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그렇죠. 예, 이제 찬스 단일화 굉장히 중요한 찬스인데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를 합산하면 지지율 차이가 뭐 훨씬 좁혀지고 그 에브리 리서치 조사에서는 오히려 역전하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뭐 이준석 후보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준석 후보는 김 후보의 진정성과 선의는 의심을 안 한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대목 같은데. 그렇죠. 근데 단일화 논의 자체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단일화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단일화 없이도 이길 정도로 끌어올려야 돼요. 한 40% 정도까지는 더 올려야 더 돼요. 올려야 된다. 예. 더 올려야 예. 돼요. 그래서 단일화가 없어도 이길 법하는데 하는 정도 수준까지 가야 돼요. 단일화 없이 이길 수도 있겠는데 하는 정도까지 가줘야 돼요. 그게 지금 언제까지 가야 되냐면 25일까지는 가야 돼요. 예. 지금 1차 제가 21일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21일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예. 근데 오늘까지 지지율 변동을 못 시켰잖아요. 예. 그러면 2차 관문은 25일이에요. 25일까지 지지율을 한 번 더 변화시켜야 돼요. 지금 25일 안에 토론회 한 번 더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5% 7% 퀀텀 점프를 해야 돼요. 김문수 후보는. 예. 그러면은 일단 이 표현부터 나야 돼. 단일화 없이도 이길 수 있겠는데 이러면서 완전히 이제 민주당은 혼비백산 상태가 돼야 돼요. 네.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그런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단일화 이야기는 저절로 나와요. 그러면 이준석 후보도 본인도 지금 지지율이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그 정도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4, 5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더 내려간다는 이야기예요. 이재명 후보 지지율도 빠지지만 이준석 후보의 일부 지지율도 김문수 후보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이준석 후보도 뭔가 판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와요. 네. 그게 25, 6이에요. 예. 25, 6일. 이때 지지율이 그만큼 올라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이때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만나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단일화, 이번 선거의 의미, 그다음에 지난번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당이 보였던 그 태도에 대한 진정한 마음을 담은 사과. 그러면은 단일화는 무르익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단일화를 냈을 때 이준석 후보만 손을 덥석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덥석 지금 잡았죠? 부드럽게 잡아주세요. 덥석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덥석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지층들이 와야 돼요. 그러려면 마음과 마음, 하트 투 하트, H to H, 하트 투 하트가 돼야 돼요. 얼굴 비림인데 요즘에.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자, 센터가 좋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합해졌을 때 지지층이 따라오면서 동반 효과가 생깁니다. 여기에 시너지 효과라는 거면 여기에 중도층이 더 딸려서 와요. 근데 그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 지지층 중에서는 아니 단일화를 할 경우에 지금 이준석 후보 지지층 중에 만약에 김문수 후보에게 합쳐지면은 이재명으로 갈 수도 있다. 이 표 중에 일부가 이재명으로 갈 수 있다. 이재명 후보한테 갈 사람은 가겠죠.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노래도 나오잖아요. 갈 사람은 가야만 하겠지만, 그러니까 어차피 그 사람은 어떻게 해도 갈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잡을 사람은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갈 사람 붙잡는다고 안 가요? 김상욱, 김용남, 허나 다 갔잖아요. 원래 갈 사람이었던 거.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더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런 드라마를 만들어서 하고서 투표를 안 하려고 하던 사람도 이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림인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지. 뭐 어차피 뭐 마음 토라져서 어차피 그렇잖아요. 아무리 배추도사가 좋은 의견 내도 씹을 사람은 씹을 거잖아요. 그걸
두려워서 제가 이야기 못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네. 다 할 거 제가 다 하잖아요. 배추 잎사귀 파라파라거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내 걸 만드는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제가 그든 말씀드립니다. 에이 뭐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좋으네? 난 싫어. 그따위 다니라 싫어. 이러면은 못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의식을 해가지고 나는 안 하겠다 이러면 안 돼. 근데 다시 한번 순서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25일까지 44호까지 올려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혼비백산 상태를 만들면서 감동의 단일화를 한번 딱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지지층들이 옮겨올 수 있게끔 그러면 그때는 뭐냐면 지지층 외에도 더 따라옵니다. 근데 그럼 이준석 후보하고 지금 단일화를 한다는 가정하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한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쇄를 25일에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인쇄일을 넘기면은 이거 단일화 효과가 반감되는 거 아니냐? 자, 따질 거 다 따지면 못해요. 그냥 하자. 제가 항상 지적하는 게 뭐냐면 역사는 따지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안 따지는 데서 오는 겁니다. 이거 계산하고 저거 계산하고 그러다 보면 될 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9일이라도 단일화가 되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네. 싫어요? 단일화? 29일부터는 28일에 저게 아니에요? 28일에 사전 투표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조금 예. 제 말씀은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뭐 그때 되면 안 돼 이러면은 네. 그건 못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뭐 25일이 투표 용지라고 허우적 거리다가 서로 또 그게 단일화하는 것 자체가 일정에 쫓기다 보면 파토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일정도 일정이지만 그렇게 막 계획대로만 된다면요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선거라는 게 어디 우리 마음먹은 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하지만 26일 27일 된들 그 단일화를 못난 단일화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축구 경기 92분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예요. 그럼 된다 안 된다. 단일화가 꼭 이런 건 묻더라. 아이 이걸 암자다. 아 단일화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예. 될 가능성이 적어도 0.1%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너무 이렇게 자신감 있게. 아니 이런 걸 뭐 우리가 뭐 내기 걸고 할 게 아니잖아요. 예. 보수 쪽에서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보수 쪽에서 그래도 극적인 드라마를 만들고 싶다면 그 단일화도 성사시켜내야 되겠죠. 저는 아까 근데 도사님 하신 말씀 중에서 단일화 없이도 혼자 이긴다. 그러니까 그런 뭐 40%, 45% 이렇게 쭉쭉 치고 나간다. 그런 생각으로 좀 임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예. 그런 생각으로 좀 임해야 조금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고 제가 지금부터 이제 배우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그제 이제 설란영 여사가 출연을 하셨습니다. 한 40분 정도 나오셨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게 그렇죠. 조회수가 딱 말해주는데 조회수가 엄청났습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딱 느끼니까 이게 노조위원장 출신이셔서 그런지 몰라도 말씀이 굉장히 잘하세요. 반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설란영 여사로 인한 표심의 이동 이것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적어도 있다고 봐요. 예. 저도 그걸 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3%가 됐든 네. 또는 4%가 됐든 오겠죠. 전형적인 걸크러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교되는 거겠죠. 김혜경 여사하고 일단은 이제 재판을 안 받고 있으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는 걸크러쉬인데 발언이 명쾌해요. 그러니까 이런 연설력을 사실은 뭐 우리가 늘 뭐 기대는 하지만 늘 바란다고 모든 게 바라는 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조금 이 설란연 여사의 이 명쾌함이 후련함이 사이다잖아요. 이런 게 조금 김문수 후보에게 더 장착됐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바람인 것이고 바라는 것일 테고 지지층들이. 네. 근데 이제 첫 번째로는 뭐냐면 명쾌하게 방탄막 필요 없다. 유리막 필요 없다. 그렇죠. 두 번째 나는 법인카드 안 쓴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이제 비교되겠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 대선은 굉장히 배우자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컸어요. 저는 적어도 적게는 5%, 많았다면 한 예. 7%까지도 네. 영향을 미친 걸 그러면 당락에 영향을 끼칠 정도였겠죠. 네. 지난 대선 같으면 네. 22년에 그때 김혜경 여사가 나와서 사과를 했잖아요. 나 기억나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지지율에 타격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도 그걸 알잖아요. 이게 리스크라는 것을.
그러니까 뭐 배우자 토론회를 하겠냐 싹둑 잘라버리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효과가 분명히 설란정 여사와 관련된 효과가 있는데 네, 있는데 예. 이걸 안 받겠죠 아. 민주당에서. 그 설란윤 여사가 앞으로 TV에 많이 등장을 하겠네요. 아니, 근데 그것도 뭐 네. 좋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선거를 뒤집을 수 있는 정도가 되겠느냐. 물론 뭐 상당 도움은 될 것이면 분명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설란전 여사가 빨리 이야기를 해야 돼요. 빨리. 자, 배추도사 이야기대로 해라. 네. 김문수 후보에게.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란전 여사가 설 여사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 자, 본인도 노동운동가 출신이잖아요. 블루칼라에 답이 있다. 블루컬러. 지금 노조에 가입 안 한 근로자가 거의 다수예요. 네. 그다음에 자영업에 답이 있다. 예전에 그 제과점도 하시고 그렇죠. 책방도 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네. 내가 나도 여성이지만 특히 40대 여성들의 출산 육아 이거 중요하다. 그렇잖아. 이걸 이야기해서 김문수 후보라는 마음을 바꿔서 2차 토론에서 아주 파격적인 김문수 후보의 모습을 만들어낸다. 설여사욕 이게 설여사욕가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남편을 여사가 더 조언을 내서 더 강력한 이 대선 후보로서의 경쟁력을 가지게끔 만들어주는 게 지금 설여사의 역할이에요. 설여사 자체로도 지원해주는 역할이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김문수 후보를 바꿔내는 거죠. 자체로도 발광을 하지만 그렇죠. 어드바이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네. 김문수 후보하고 사실상 결합이 돼버리는 거죠. 아하. 결합이 돼버리면서 그 경쟁력이 배가 되는 이게 사실은 지금 제일 효과가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그럼 마지막으로 빅텐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빅텐트 지금 친다고 했는데 이 텐트 치는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빅텐트라고 했는데 텐트 말뚝박고 시작하는데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당내 인사들이 선거운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뭐 한동훈 후보도 그렇고 그다음에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 이제 하와이에서 뭐 돕겠다 이런 식으로 뭐 지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한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나섰는데 지금 근데 이제 빅텐트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이제 김용태 위원장이 반명계인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를 만나기도 했고요. 뭐 그러기도 했는데 좀 중요한 건 이제 한덕수 전 총리인 것 같아요. 한덕수 전 총리와 당시에 이제 단일화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했을 때 나왔을 시너지가 있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 시너지를 놓친 그런 상황인데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든 이제 와야 그래야 좀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지나간 걸 계속 이야기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중요한 것은 김한한 이거라도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짧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김문수 후보와 다 지금 하나가 돼야 돼요. 지금 원팀 코리아가 중요한 게 그래서 우리가 해외 수주에서 원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두코반에도 다 잘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설계부터 시공해서 나중에 운영까지 다 원팀 코리아예요. 지금 한덕수 전 총리 나서야 됩니다. 그게 책임 있는 지도자의 리더십이에요. 그 사람도 지도자 아닙니까? 국무총리까지 했으면. 두 번째, 한동훈 전 대표도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줘야 돼요. 지금 뭐 따로 유세라는 게 어디예요? 따로 국밥이에요? 이문동이에요? 지금 저는 곧 이제 화면에 나오겠지만 이정현 전 대표가 중요한 게요. 이정현 전 대표는 고향이 호남입니다. 곡성 아닙니까? 곡성의 기적을 만든 사람이요. 멋이 중원디 멋이 중원이냐고. 왜 안 하시나?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본인도 힘들었겠어요. 보수 정당에 와서 호남 사람이 눈물의 이정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표가 될 때 보시면은 저는 호남의 이 보수 당 대표 하셨을 거예요. 그때 저는 인상적인 게 뭐냐면 자전거 타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 말씀. 이게 유행했잖아요. 잠바떼기 들면서 제 잠바떼기 입고 이정현이 한번 만미를 줄란가요? 그거 좀 안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유 뭐 안 그랬잖아. 진심이 중요한.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오늘 저희가 좀 습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드리냐면 하나가 돼야 돼요. 사람들이 보면 유권자가 보면 딱 알아요. 따로 노는 팀인지. 그래도 욕짓거리 나와도 하나가 된 팀인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안 되면요, 그거는 완전히 이 가루가 돼요. 저는 그래서 제 말씀 줄이고 이제 곧 화면에 이정현 전 대표가 잡힐 텐데 이정현 전 대표가
참 참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덕수 전 총리를 견인했던 이정현 전 대표가 이렇게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또 캠프에 와서 자기 자신을 갈아 넣잖아요. 저 이정현 전 대표 오늘 완전히 그냥 네, 근데 저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당은. 네. 당이라는 건 정치는요. 저는 어느 당 저느 당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필요해요. 누구는 옮겨가고 누구는 또 어떤 화양연화 호우 시절을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내 한 몸을 갈아 넣을 때 뭐가 돼도 되는 거죠.